왜 이온 결합이야? 왜 이온 결합이야? H 플러스로 되기는 하는데, 근데 내가 고온결합, 이온결합을 판단할 때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고온결합과 이온결합은 철저하게 금속과 비금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HCl 생각해봐. H 플러스랑 Cl,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얘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어질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물에 녹아서 쪼개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NaOH나 NaCl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잖아?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되는 거지. 근데 공결합의 경우에는 HCl 온도 올리잖아? 그러면은 뜨거운 HCl이야. 기체를 만들잖아? 기체 HCl. 액체를 만들잖아? 액체 HCl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달라요. 산의 경우에는. 공결합 물질이야, 공결합 물질. 그래서 왜 우리가 공결합에서 원래 분자 공결합은 전기전도성이 없었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렇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 친구들 전기전도성이 있는 특이한 거 예외사항이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얘는 공결합 물질이에요. 화살표 두 개의 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 이걸 내가 2라고 쓰긴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H 플러스가 두 개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쪽에 쓸 때 수소 이온이 두 개가 튀어나오는 애들을 우리는 이가산이라고 해요. 이가산. HNO3는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요. 그럼 얘네들 이름을 내가 한번 써볼게. 얘는요 염산인데 물에 녹기 전에는 이름을 염화수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녹아서 얘네들은 전부 다 H2 물에 녹는 거야. 물에 녹아서 괄호 안에 AQ라는 코멘트를 달죠. 물에 녹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녹았을 때는 염산이에요. 얘가 이름이 황산이고요. 얘는요 이름이 황산의 이온입니다. 얘는 이름이 질산이고요. 이 친구는 이름이 질산의 이온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런 친구 세 가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얘네들을 강산이라고 불러요. 강하나의 그 강산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두 가지들을 좀 이따가 쓰고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약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산과 약산의 차이점은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 설명을 해줄게. H2CO3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 H 플러스가 두 개가 되고 CO3 E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온다까지만 하는데 이게 중간에 요게 가끔가다 나오거든요. 얘는 내가 근데 괄호를 쳐놓고요.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 자, 얘가 탄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산인데 탄산의 경우에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이 CO3 E 마이너스가 탄산 이온이고요. 하나만 떨어지는 이 친구가 탄산 수소 이온이에요. 그래서 너네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 NaHCO3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를 1학년 때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는 드문데 이제 화학 2 같은 데 가면은 탄산수 이온을 많이 나오고 화학 1 시험 볼 때는 이거 외우라고 많이 시키긴 할 겁니다. 따로 막 그러니까 표 같은 거 줘서 외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름이 아세트산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고요.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로 쪼개어지는데 요거 이름이 아세트산 이온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되는 형태가 조금씩 보이지. 요런 애들을 약산이라고 부릅니다. 강산 약산인데 이게 물에 녹이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에 녹이는 과정에서는 이온화도라는 용어가 등장해. 이거는 용해도랑은 다릅니다. 용해도는 물질이 얼마나 물에 녹냐인 게 용해도인 거고요. 이온화도는 자, 내가 HCl을 물에 넣었어. HCl이 풀어져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돼야지 산의 성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넣었을 때 몇 개나 풀어지는지를 이온화도라고 해요. 화투 가서 자세히 배워. 근데 지금 우리 소개 전에 화투 가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강산들은 내가 1000개를 넣어주잖아? 그럼 1000개가 모두 다 풀어져. 그러니까 1000개를 딱 넣어서 1000개가 쫙 풀어지는 거야. 근데 약산인 애들은 1000개를 넣잖아? 한 개만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1000개가 넣었을 때 한 개가 풀어지잖아? 하나가 풀어지고 나머지 950개는 어떻게 있냐? 이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한 개가 없어졌어. 뭐 제거를 당했어. 그럼 이제 990개만 있는 거잖아? 그럼 또 하나가 풀어져. 요런 느낌. 이거를 나중에 화학원 같은 데 가서 또 다른 거 이제 배우면서 동적 평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오른쪽으로 가려는 게 전반응 속도인데 반대로 H 플러스랑 CH3CO가 붙으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거는 화학 반응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진행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역반응이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증발하는 게 물 증발하는 게 마찬가지야. 날씨가 따뜻하면 물이 증발을 많이 하고요. 날씨가 좀 차갑고 습하면 증발을 잘 안 하잖아요. 대신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 그 삼투확산 할 때도 비슷한 맥락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지는데 얘네들이 붙으려는 힘이 세면은 왼쪽으로 많이 가서 붙어있는 상태를 훨씬 더 많이 유지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의 경우에는 둘 다 산인 건 맞는데 산의 성질이 왼쪽이 더 강하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공통점을 좀 한번 봐볼까?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수소이온들이 전부 다 있죠. 그쵸? 애초에 산의 정의가 뭐야? 물에다가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잖아.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산의 양이온입니다. 여기에서 너네가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와. Cl-는 산의 음이온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봐봐. HCl 중에서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H 플러스이다. 이런 거 둘 다 맞추잖아. 근데 산의 양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산의 음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막 이런 보기가 나와. 은근히 헷갈려요. HCl이 산의 가장 대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은 산이라고 산 전체를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떠올리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만 딱 떠올리세요. HCl만 딱 떠올리세요. 그럼 HCl에 H 플러스가 산의 양이온이니까 산들이 같은 고유한 성질. 그럼 산들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를 거잖아. Cl-는 그러면은 산이 가지는 다른 성질, 산의 음이온이 산들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 고유하다는 거는 우리 이거 생명 시스템 하면 셋 썼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고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산, 뭐 황산 같은 경우의 특징이 물을 잘 흡수해. 근데 물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냐? 그냥 뭐 바닥에 물 흘려져 있는 거를 빨아들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황산을 사람 몸에는 안 넣어봐서 설탕에 붓잖아. 그럼 설탕이 포도당에 붓는다 해볼게요. 설탕에 아마 C 11개, H 12개, O가 막 넣고 대충 뭐 한 10개 막 이렇게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결합돼가지고 설탕이 돼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 수소랑 산소 원자를 황산이 뽑아서 물로 바꿉니다. 그럼 설탕이 까맣게 수검댕이 만나면 탄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흡수 잘하는 수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다 황산을 쫙 뿌리잖아? 그럼 황산이 분자들에 있는 수소랑 산소를 뽑아가지고 가는 거야. 굉장히 물을 잘 흡수하는 위험한 겁니다. 찌란 황산이 묽은 황산은 아니고요. 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 질산의 경우에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 그럼 너네가 약품을 질산을 샀는데 그냥 여기다 냅두잖아? 그럼 질산이 그냥 물이 돼.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냐? 갈색병에 보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갈색병에 담아져 있는 거 있지 않아? 뭐 있어? 요새는 맥주병도 갈색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맥주병이 막 갈색이고 그랬는데 그러네. 요새 하얀색으로 바뀌었구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것도 갈색병에 보관하기도 하잖아. 갈색병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질산은 꼭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 탄산이나 아세트산은 이 친구들은 약한 애들을 먹어도 됩니다. 강한 애들을 먹으면 죽어요. 산의 성질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산의 성질이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산의 공통적인 거. 산들이 나타내는 공통적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전부 다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나온다? H 플러스 때문에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신맛이 납니다. 탄성물질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과 금속이 반응하잖아.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들어가. 이때 모든 금속이 아니죠. 그쵸? 누가 안 된다고 했어? 안 되는 애들 있잖아. 누구? 금운동 부실골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금운동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반응은 산화환원이에요. 괜찮나요? 금속과 다음은 녹습니다. 부식돼가지고. 근데 또 있어. 3번. 산과 탄산칼슘이 만나잖아? 산과 탄산칼슘이 만나면은 이산화탄소, CO2 기체가 발생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거는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얘는 산화환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산화수 분석을 해보면 산화수의 변화가 없거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지시아디날 리트머스 색변화는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을까? 4번 수용액이 전기 통합니다. 근데 얘가 수용액에 전기 통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산의 성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입자가 있으면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고 했었잖아. 이온들이 있잖아요. 그쵸? 물에 녹아서 자유로워진 이온들이 있으니까 그럼 전기가 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게 산에 관해서 정리입니다. 얘들아, 이거 정리를 산 한 판 쓰고 염기 한 판 쓰고 이 페이지 끝나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공간의 절반을 딱 써주면 되겠죠. 여운이 힘들면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이어서 염기성입니다. 오늘 염기성까지 딱 정리하고 가면 얼추 맞겠다. 염기성인데, 염기는 이제 산과 유사합니다. 나 이쪽 부분이 우리가 막 중학교 때 막 이온들 배웠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이온들 배웠었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온들이랑 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은데, 염기입니다. 염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 정의를 따라가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거. 염기의 가장 대표는 NaOH가 있고요, KOH가 있고요, CA의 괄호 열고 OH2가 있습니다. 화살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 친구 이름이 수산화나트륨이에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산화칼륨. 둘의 성질이 좀 많이 유사한 편이야, 염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산이랑 염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 HCl, NaOH, KOH까지 보통 이제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CaOH2가 CaE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그 산에는 H2SO4가 있었잖아. 염기에는 CaOH2가 있는데, 요게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석회수예요. 보통 우리가 석회라고 부르는 게 한번 저번에 설명했을 거야. CaO를 석회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H2O 물과 만나게 되면은 Ca의 OH2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서 막 열 같은 게 발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염기성 물질입니다. 얘는 수산화나트륨. 친구는 수산화칼륨. 요 세 가지가, 여기도 이제 강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강염기야. 근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수산화칼슘 석회수의 경우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양잿물이라고 하기도 해요. 옛날에 이거 먹고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 병원에 많이 실려가긴 했거든. 막 바로 죽진 않아. 바로 죽진 않는데, 요게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잿물인데, 우리가 CaO를 또 본 적이 있다? 산화칼슘을 철 재련하면서 불순물 제거하려고 탄산칼슘 넣고 가열하면 CaO 산화칼슘 되고, 이 친구가 SiO2랑 결합해서 CaSiO3 슬래그라고 이제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석회석들도 많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석회석, 규산염 광물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탄산염 광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니면은 달걀 껍데기나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넣고 이제 태운 물에
그러니까 태운 젤을 물에다가 타면은 이 수산화칼슘 수용이 양잿물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막 오인해가지고 먹거나 그러면 이제 위세척 받고 그래야 되거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있고요. 야변기도 있겠죠. Mg의 OH2 수산화 마그네슘이고요. Mg의 2 플러스와 두 개의 OH 마이너스로 쪼개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거는 OH-랑 OH-나 H 플러스의 개수가 튀어나오는 거는 영향이 없어요. 튀어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질 자체가 다 고유하게 딸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NH3 단독으로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H2O 물과 만나게 되면은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되고요. 이름이 얘는 암모니아고요. 이 친구가 암모늄 이온이에요. 2학년 내신하게 되면 좀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 친구가 NH4 플러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이 나오고 이거 썼다 지울 거야. NH4OH, NH4Cl.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죠? 얘네들 이온 결합입니다. 예외, NH4가 들어가는 것만 예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약염기야. 먹어도 돼요.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주로 활용이 되는 게 제산제에 활용이 됩니다. 제산제 뭔지 알아? 제산제. 그러니까 이게 막 먹다 보면은 뭐 피곤하거나 그럴 때 안에서 그 미액이 역류하는 경험을 한 적 없니? 없어? 너네 공부하다 커피 흘려본 적은 있니?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위가 이제 산성이잖아. 그러니까 속 쓰릴 때 속이 쓰리는 원인이 산성인 미액이 역류해가지고 되는 거거든. 여기에 염기성인 물질을 집어넣어주면은 산을 제거하는 거지. 이런 제산제 성분이 이거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에가 보통 우리가 맡은 그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 홍어 냄새도 암모니아가 주 원인이고요. 근데 얘네들이 물에 잘 녹다 보니까 아마 너네가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진 않잖아. 너네들이 하니 혹시? 특별한 게, 너는 해봤니? 왠지 요새 사고 치면 화장실 청소를 할 것 같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다 걸렸다던가 그래도 안 시키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데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잖아. 물 한번 쫙 뿌리잖아? 그럼 생각보다 냄새가 별로 안 나기는 해. 왜냐면 암모니아 성분이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약염기고요. 염기에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염기의 공통적 성질. 염기의 공통적 성질은 누구 때문에? OH-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맛으로 따지면 씁니다. 쓴맛이 나고요. 두 번째, 염기성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를 좀 약하게 한다? 단백질을 녹이는 비누를 합니다. 비누하면 미끌미끌해지잖아. 근데 그 외에 설거지 같은 거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지문이 막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손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우리 손이 녹아요. 근데 세척력을 좋게 하기 위해선 이런 염기성,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강하면 세척력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하수구 세정제나 아니면 세탁조 클리너 막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 되게 강력한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는 게 보통 뭐 때문에 막히냐?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잖아. 머리카락 같은 거 녹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단백질 성분들을 녹이는 건데 이거 말고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에도 그러니까 단백질을 녹이긴 하는데 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다 녹인단 말이지. 그래서 산으로 하면 청소가 더 잘 되긴 합니다. 다만 얘는 단백질만 녹이는데 산은 다 녹여. 특히 금속들을 다 막 부식시켜서 빵꾸 내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있긴 할 겁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통합니다. 당연한 거야. 이온이 있잖아.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의 음이온. 그러니까 염기성의 경우에는 염기의 음이온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요. 염기의 양이온이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긴 하겠죠.
그렇죠? 산의 양은 염기의 양이고 산의 음이온, 염기의 음이온 나올 때 다시 한번 HCl과 NaOH를 딱 뽑아놓고 HCl에 대한 내용, NaOH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염기성에 대한 거고요. 혹시 공간 좀 볼까? 아래쪽에 딱 쓰면 되는데 잠깐만 뒷장을 쓸 때가 있나? 주머니 이거 조금 위로 당겨서 써줄래? 이거 밑에 공간 한 요만 조금 남겨놓으면 좋긴 하거든. 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하나 추가가 돼서.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공간 좀 빼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다룰 얘기는 어떤 게 남아있냐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온이잖아? 근데 얘들아 이온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온 중에서 눈에 보이는 이온이 딱 두 가지를 배웠어. 불이이온. 색깔 무슨 색? 파란색. 그치? 하나는 기억이 안 날 거야.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고 있는데 걔가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MnO4-여서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이온들을 눈에 보이게 좀 해서 세팅을 하긴 합니다. 자, 네, 이거는 지시학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언급을 하고 좀 볼게요. 우리가 산과 염기의 성질 중에서 내가 지시학은 언급을 안 했거든. 아까 뒷장 좀 봐볼래? 뒷장에 가면 지시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중염기라고 해서 보통 지시학으로 사용하는 게 세 종류의 지시학을 사용해. 왜 그 쭈글쭈글해졌어? 처음부터 그랬니?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학은 보통 세 종류라고 하는데 지시학은 그냥 산과 염기가 만나서 산과 염기랑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기만 하면 다 지시학이래. 그래서 혹시 자주색 양배추 지시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난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있던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주색 양배추가 실제로는 자주색은 아니고 보라 색깔이지. 그 보라 색깔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의 색소인데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의 색소가 산이나 염기성을 만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산이 되면 빨개지고요. 염기가 되면 파래져. 그래가지고 제비꽃 같은 경우에도 토양의 산성화 정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지긴 하거든.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애들만 우리가 전부 다 통틀어서 지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이 세 가지야. 첫 번째가 페놀프탈레닌 수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페놀프탈레닌 수용액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메틸오렌지라는 게 있어요. 메틸오렌지. 세 번째가 BTB 용액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산중염이라고 대충 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미묘하게 변화가 달라.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경우에는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이고요. 염기일 때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나는 빨간색, 붉은색, 염기일 때 붉은색.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빨간색이라고